그러니까 요거는 사입을 전제로 한 이야기. 한번 제가 가볍게 훑고 지나갔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 여하튼 상품 소싱과 관련된 것 때문에 전시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 선정할 때 시즌 상품, 그 다음에 뭐 나만의 상품, 롱테일 상품, 뭐 이런 길들을 가잖아요. 요건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대부분 특정 계절 또는 행사 때 필요한 상품, 여름, 겨울, 뭐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이런 시즌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소싱하려고 들어요. 우리가 위탁 도매에 있는 상품은 이거 마음대로 뽑아서 써도 되는데 소싱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내가 사입을 해서 팔게 되면 여름 시즌 지나면 어떡할 거야? 겨울 시즌 지나면 어떡할 거야? 그 재고를. 문제의 여지가 있다. 어린이날 특수 때문에 뭐 크레파스 세트를 들여왔는데 이거 여름 내내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나만의 상품 대부분 찾죠. 남들이 안 파는데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을 찾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뭐냐면 특이한 디자인을 찾아. 아니면 기능이 겁나 많은 것을 찾아. 아니면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집단에서만 쓰는 걸 찾아.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남들이 안 팔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시장이 너무 작아. 아니면 그 상품군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안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다녀. 이게 처음에 겪는 실수예요. 자, 그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상품성, 가격, 수급인데 상품성이라고 하는 건 시장이 있느냐, 그 다음에 기능이 적절하냐, 경쟁력은 있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시장이 있냐라고 하는 건 이게 실제 팔리는 상품이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무선 프리젠터야. 그럼 무선 프리젠터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넘기는 거야. 넘기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요 레이저빛 잘 나오는 거야. 요게 핵심 가치에 집중한. 요거는 같은 무선 프리젠터인데 조금 달라. 색깔도 두 가지 색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대신 막 움직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기능이 겁나 많아. 확대 축소도 되고 막 이래. 근데 요거는 왜 나왔냐면 이제는 저거 안 하고 이런 거 쓰잖아요. 여기에 이거 눌러면 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데 요게 한 20만 원 넘게 가. 요거는 한 4, 5만 원. 그리고 이게 잘 팔릴 것 같죠? 저 같은 사람만 사서 후회해. 왜? 복잡하니까 안 쓰게 돼. 막 세팅해야 되고 뭐 어플 깔아야 되고 손 떨려갖고 막 초점 안 맞고 저거 이거 안 쓰잖아. 이게 20 한 4, 5만 원 하는 건데 결국은 핵심 가치에 집중한 상품이어야 돼. 사입 가능한 가격은 요 10% DC된 것보다 40에서 50% 낮은 가격에 사입이 가능해야 돼. 사입 가능한 가격. 예를 들어 지금 19,000원이야. 근데 여기서 30% 할인된 가격에 내가 사입한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요. 당연히 없겠지. 우리 아까 판매가 뽑아봤잖아, 좀 전에. 내 마진 30에 광고기 30에 마켓 수수료 15% 엎었잖아. 그래서 1.9가 나왔잖아. 근데 30, 40% 할인된 가격이야. 그럼 내가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자, 가격이 선불이냐 아니면 나중에 여신을 받을 수 있냐. 대부분 선불로 거래를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정 시점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뭐 어느 정도 지나면 여신 한 달 결제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돼요. 근데 절대 안 바꿔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디파짓 해놓으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내가 보증금처럼 넣어 놓으면 3,000만 원까지 한 달 동안 살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수급인데 별별별인데 요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해요. 맨 처음에 여기까지는 그래 뭐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이해를 했어. 신중을 기해서 내가 상품을 사왔는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합니다. 배송 대행 가능하냐? 요즘엔 많이 해줘요. 금요일날 가보면 해준다는 데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응? 그럼 플러스 하나를 더 물어봐야 돼. 반품 받아줘요? 교환도 처리해줘요? 대부분 여기서 끝나. 발주서 넣으면 출고해드려요. 근데 이제 고객이 반품한대. 그러면은 반품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반품은 내가 일단 팔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리고 최소 구매 단위가 얼마냐. 자, 그래서 이거 얼마인데요? 예, 이거 22만 원이요. 땡큐. 그리고 이제 내가 상품에서 딱 등록을 해서 팔렸어. 한 개 딱 발주 넣으니까 이거 한 박스씩 팔아요. 한 박스 몇 개? 50개. 어떡할까? 50개 내가 사야 돼. 팔려면 이제 똥줄 빠지는 거지. 그래서 꼭 한 개씩 가능하냐, 그 다음에 박스로 사야 되냐, 아니면 몇 개 단위로 사야 되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견적을 받을 때. 발주 입고 기간. 내가 발주를 했으면 나한테 며칠 만에 도착하냐. 보통 뭐 3일에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한 5일, 뭐 일주일 이내에 다 들어오겠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최소 10일에서 30일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꼭 이걸 물어봐야 돼. 며칠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 안전재고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같이 붙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개씩 꾸준히 팔리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발주 입고 기간이 10일이야. 그럼 내가 재고가 몇 개 있을 때 발주를 넣어야 돼. 100개 있을 때 발주를 넣어야 되잖아. 근데 안전하게 한 120개쯤 있을 때 발주를 넣어야지.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건데 뭐냐면 그 모델의 최초 생산일자를 확인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의 최초 생산일이 언제냐.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명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이 뭐 한 3년 지난 모델이야. 그러면은 동일한 모델이 몇 년간 더 생산이 될까? 알 수 없죠. 근데 여튼 이런 소형 가전이나 이런 거는 같은 모델이 5년 이상 나와 팔리진 않겠지. 그럼 내가 최초 생산일이 4년 된 거를 잡았어. 광고 1년 동안 열심히 태워갖고 최상위 노출이 됐는데 모델이 바뀌어버리네? 이 모델이 없어져 버리네?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종을 앞두고 밀어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밀어내기 상품을 잡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